큰 제목들의 주제가 뭐 일단 최근에 국정원 전국대회가 마무리돼 가는데 마무리된 말은 국정조사 일정은 마무리돼 갔고 그 이후에 여야 또 청와대 선택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들이요. 이제 100일 되는 6개월 되는 시점이니까 박근혜 정부 6개월을 계기로 해서 한번 정리를 했던 것을 향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주제를 지금 상세하게 나눠져 있으니까는요. 한 주제당 길면은 한 2번 정도씩 라운드를 하고 넘어가면 다양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국정조사 댓글 관련 또 국정원 관련 댓글 국정조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이 박사님. 국정조사는 특별한 성과는 내지 못한 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 특별히 어떤 새로운 내용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밝혀진 것이 찾기가 이제 어려웠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물론 제가 야당 같은 경우도 대체로 이제 공소 내용을 이제 좀 반복하는 수준, 여기서 크게 이제 더 나가지 못해가지고, 야당이 이제 벼르고 걸려서 이제 청문회 시간에 막상 쌓아뒀던 그런 기자의 태도들이 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지금 야당의 이제 한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은 더 이제 1차적인 국정조사가 이제 부진했다는 책임은 저는 이제 새누리당 이제 의원들의 이제 태도 여기에 이제 기인했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국정조사라는 것이 국회가 이제 하는 건데,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은 국정원 또는 경찰의 어떤 국선변호인이 된 듯한 철저하게 이제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엄호를 하는 이런 역할로 이제 비춰졌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국회가 이제 국정조사를 할 때 과연 그것이 이제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담이 오히려 새누리당한테 지금 가는 오히려 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이 국정원 문제를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을 운영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구도였을 텐데, 새누리당이 오히려 스스로 이제 기회를 그 길을 이제 스스로 이제 막아버려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를 둘러싼 국정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 정리가 되질 않은 채 계속해서 논란이 이제 살아있고, 또 야권에서는 이제 특검 요구까지 지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지금 새누리당이 이번에 보였던 모습은 너무 강경파들이 이제 상황을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여당 스스로가 이거를 털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또 놓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야당이 안게 되는 이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야당이 안게 되는 부담보다는 결국은 여당이 안게 되는 부담이 더 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하지 못한 관계 여야 모두한테 문제가 있지만 여당에도 부담이 되는 쪽으로 이 박사님 판단하고 계시네요. 네, 홍 수장. 예. 저는 야권이 국정원 댓글이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실체와 또 야권이 희망하는 사항, 그리고 주관적인 인식 이런 차이를 분명히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으로 역대 정권의 대부분의 정권의 국정원이 일정하게 정책을 중재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이었다고 봐요. 실제로 드러난 증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에 대선 시기에 내겨진 MB 원정 국정원의 이 댓글이 역대 정권의 정치 개입에 비해서 과도하게 대선에 당락에 영향을 미친 만큼 박근혜 후보와 연계되어서 했다라는 부분을 두드러진 부분, 역대 정권의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온 정치 개입 부분에 비해서 두드러져서 현저하게 증거가 있다는 부분을 야권이 입증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야권이 장외에 나와서 주장하는 대선 이 불복이라든지 당선 무효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기에 과연 두드러진 부분을 입증을 했는데 저는 입증이 실패했다고 봐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야권의 지금 투쟁이
촛불 시위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적인 왕건이나 지지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새누리당이 이 부분을 이렇게 몸을 던져서 막는 부분, 어차피 정쟁화되어 가버린 부분이고, 뭐 제로섬 게임으로 야권이 이긴 새누리당이 지는 거니까 관성적인 형태로 나간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를 사실상으로 끌어내고, 법적으로 보면 개인 간에 봤을 때 고소인인데, 고소인이 상대를 고소를 했으면 고소인이 그 주장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입증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국정조사라는 부분에서 애초에 국민들이나 민주당이 기대한 것보다는 이 참여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뭐 물론 물론 그 김무성 이 권영세 두 사람의 참여는 없었지만은 애초에 민주당이 그 정도 수준까지 갈 거라고는 안 보고 주장을 했던 부분에서는 됐는데 실제로 출석한 사람을 놓고도 이 원판 두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김무성 권영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이 NLL 대화록 사전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데 결국 이 문제를 주장하면 새누리당이 만약에 이제 폐기 논란, NLL 대화록 폐기 논란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야권이 중간에 이 국정원 댓글에서 논란의 과정을 스스로 NLL 문제로 바꿨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권이 여기서 이길 수 없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권의 전략 실패였고 또 실제로 이 대외적으로 주장한 것에 의해서 일정한 실체적인 진실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의 국정조사 주체로서는 야당인데 야당의 준비 부족, 전략 부족에 초점을 두고 있네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민주당이 대외 홍보전 또 국정조사 임하는 자세에 있어가지고 국정원이 전혀 국정 개입에 해서는 안 되고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댓글이 유일하게 개입한 것처럼 하기보다는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해왔는 것에 비해서 댓글이 과도했다라는 접근을 했으면 낫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해서 2차 청문회가 분기점이었다. 그 전까지는 새누리당이 삽바 싸움에서 민주당을 좀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주도권을 좀 가져가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방어 차원에서의 대응을 잘 하는 그런 평가를 이제 받았던 것 같고 실제 여론조사 지표도 정당 지지율 면에서 그렇게 나타났는데 2차 청문회 때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이 나오고 거기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좀 과도한 표현들, 뭐 강조의 경찰 발언이나 아니면 뭐 문재인 지지자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선을 넘은 그런 표현들 때문에 여론이 급격하게 이제 새누리당한테 부정적으로 돌아섰고요. 실제 민주당 지지율이 어제 조사에서 저희가 30%로 올랐어요. 이거는 김한길 대표 체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속 20% 중반을 기록하다가 어제 조사에서는 30%를 찍었어요. 정확한 30.5%. 새누리당은 반면에 지지율이 상당히 빠져가지고요. 44.2%까지 빠졌고 안철수 신당이 포함된 정당 지지도에서는 37.1%. 최근 들어서 아무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3자 때 어떻게 37.1%. 어디가? 새누리당이 37.1%를 기록했는데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 그래도 그 정도 높은 거 아닌가요? 근래 들어서 아무튼 뭐 상당히 낮은 수치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3단째는 어떻게 놓은 거야? 네? 3단째는 다른 당은 37.1 대 25.2 대 16.3. 이제 민주당이 16.3이고 25.2는 안철수 신당이고요. 그다음에 양당으로 물어봤을 때 안철수 신당이 빠져있을 때는 새누리당이 어제 기준에 44.2. 다른 기관 조사 뭐 시기 조사 있어요? 오늘 뭐 조사 박근혜 취임 6개월 관련해서 이제 발표된 조사들이 있는데 정당 지지율은 지금 제가 못 봤는데요. 네. 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정원 조사가 아무튼 미흡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사실 뭐 자체적으로 평가를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죠. 권은희 수사 과정 때문에 그나마 새누리당에 좀 대응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국민일보 조사도 보면 국정원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그 의견이 59.8%, 10명 중에 6명가량 59.8%가 특검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한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에는 또 비슷한 수준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3.15 이제 부정선거까지 거론하는 또 약간은 오버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대선 불복을 우려하기 때문에 또 이제 우려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여전히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는 특검까지 지금 유권자들이 민주당 주장에 동조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는 향후 정국이 당분간 이 민주당에서 그 주국 야광이라고 했죠. 주국 야광 체제로 이제 가면서 어느 정도는 초반에는 여론의 힘을 이제 얻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를 마감하면서 여론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측면이 있다.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과는 반대가 더 많이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 사과나 국정원장 두 개를 네. 패키지로 했어요? 묶어서? 예, 묶어서 했는데 묶어서? 예, 그건 어떻게 나와요? 국정원 개혁과 상관없는 정치공세가 35%,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으로 그친다 24.7%, 두개 합치면 59.7%가 부정적인 또 하나. 또 하나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당 요구다 31.4%. 유권자들이 뭐 그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여당의 입장을 좀 지지하기도 하고 또 야당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하는 그런 이전까지 어쨌든 간에 조금 야당이 국정조사의 체질을 살지 못했지만은 19일 날 청문회를 통해서는 조금 그 일정하게 목적을 달성했다. 네.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네. 뭐 그렇게 보고 있군요. 김동근 대표님 하실 내용 없으면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새누리당이 이렇게 그 전투 시기마다는 뭐 승리했다, 성공했다, 오히려 뭐 민주당이 헤맸다 이러는데 우리가 보통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패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어쨌든 정부 현재 집권 여당이죠. 집권 여당의 측면에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데서 가지고 이번 국정원 그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본인들한테 방어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문제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전 정권의 문제로서 정리를 하고 예를 들면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것을 주도했던 국정원의 개혁으로서 이렇게 넘어가는 예를 들면 어떤 말하면 국정원 개혁을 해낸 정부, 대통령, 여당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이 어떤 전략적인 큰 방향이 되었지 않냐 그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이 오버할 측면들이 이 몇몇 이걸 주도했던 어떤 이 의원들에 의해서 또 이것을 갖다가 함께 또 이렇게 의논들을 했겠죠. 이렇게 이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오버페이스를 했다 함에 따라서 이 민주당이 드디어 이렇게 그 아까 이 강장투쟁 거기서는 장외 집회를 강장투쟁이라고 하더라고. 이 강장투쟁하는 국민들과 결합시킴으로써 그때까지도 수없이 요구를 받았지만 그 김한길 대표 체제가 이 양면투쟁을 갖다가 선택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사실상 보면은 그 당시에 원세훈하고 김용기 이 두 분의 어떤 이 동행명령 부분 안 나와서 동행명령을 하자 이 부분을 갖다가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나오는 빌미를 준 거죠.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그래서 그거는 굉장한 좀 큰 실수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결합이듯이 예를 들면 그때 그 실수가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제 다시 자기를 지지하고 박근혜 정부의 강한 경제 집단 세력과 결합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위기이던 어떤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 체제한테 어느 정도 거꾸로 힘을 주게 만들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김한길 대표도 존재감 없던 야당 대표에서 이제는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박성문 CUK 대표, 공동대표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초기의 초기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촛불로 하면은
제일 먼저가 이 미순이, 효순이 그때 2002년도 그때 그 촉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부분이 실제로는 4월달인가 이랬죠. 사고가 난 거는. 그런데 12월 달에 이 척으로 이렇게 열기가 올라갔듯이 이 부분도 그 사람은 시국회에서 볼 때는 초기 중에 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상당히 민주당에 좀 전략적인 여유를 주게끔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제반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법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좀 다급한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 정부 여당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그쪽에서 박근혜가 지금까지 100% 대한민국 대통합을 이야기했지만 유독 48%를 3%가 차이 안 났던 현존하는 어떤 야당 부분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협력 이 부분을 상당히 인색했다. 현재는 30%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대선 때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가감하게 본인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정무수석 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는 걸 아는데 저는 이 부분의 변화가 아마 곧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네요. 아까 황장수 소장께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과연 그동안의 국정원이 전혀 개입 안 하고 정치적인 중립해왔는데 갑자기 생긴 것이냐, 아니면 해왔는데 이번에 댓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논란이 조금 판단이 달려야 되냐는 것이 저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보느냐면 현재까지는 야당에서 생각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국민 다수의 좀 인식은 그만큼 아닌데 이게 지금 박성무 대표가 얘기하듯이 초기 단계지만 점차로 확산될 걸로 보느냐, 뭔가 조금 국민적인 감하고 괴리가 있느냐, 이것 좀 따져볼 부분 같고요. 또 하나 뷰 박사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이건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이 별로 없었다 하는 것이었는데 애초에 새로운 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야당의 무능이라든가 전략 부재가 만들어낸 잘못된 결과인가, 이거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애초에 없었던가요? 근데 이제 새로운 결정적인 어떤 새로운 내용이 밝혀진 거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저는 이제 국정조사 무용론에는 동일하지를 네. 않아요. 일정한 의미는 분명히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뭐냐면은 이번 국정조사 특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문제의 핵심과 문제의 소지가 이제 무엇인지 이거는 직접 보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특히 아까도 얘기 나온 것처럼 증인들의 정말 좀 뻔뻔스러울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태도라든가 또 새누리당의 어떤 좀 지나친 어떤 업무의 모습, 이런 것이 오히려 지켜보던 어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것의 어떤 문제의 소재가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이제 계기로서 역할을 좀 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좀 제기됐던 정황적인 의혹들은 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좀 있었다고 이제 판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점심 15일 12월 15일 점심 식사와 관련된 점심 자리를 누구하고 같이 했는지,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좀 부분일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상식적으로 김 전 청장의 답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오후 5시에 숟가락 다쳐서 병원 간 거는 기억하는 사람이 그 직전에 어떤 사람들과 그렇게 여러 시간 동안 점심을 먹었는지를 기억을 못한다. 상식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그만큼 밝히지 못할 만한 사연이 있는 자리다. 대단히 경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등등 여러 가지 의혹들은 더 추가 부적인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처리할 건가가 이제 과제가 되는 건데, 야당으로서는 이걸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소한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인들이 잘못을 어느 정도 최소한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또 새누리당도 일단은 야당이 이거를 확대해서
대선 불복 또는 뭐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하더라도 일단 그래도 국정원도 잘못은 했다. 최소한 뭐 이런 거는 좀 인정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 자체가 지금 인정이 되지 않고 완전히 정반대의 그 이제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야당도 이 시점에서 뭐 중단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 야당이 약간 그 다시 뭐 장외투쟁을 접을 그런 명분이 뭐 지금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같은 경우 야권 같은 경우는 뭐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또 이 특검 문제 사실 뭐 저는 이 특검 같은 경우가 뭐 특검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특검을 또 누가 임명하냐에 따라서 이 수사 결과가 다를 수가 있고. 얘네를 포함하는 특검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거예요. 국정조사 대선이. 대상이었던 네, 거? 지금 얘기 나온 건 일단 이제 그거죠. 그리고 특검을 했는데도 새로운 게 안 밝혀졌을 경우 또 면죄부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제기된 의혹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상황에서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야당은 자양을 주장하고 뭐 지속하고 이 특검 요구 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다른 선택지를 지금 새로운 검찰에 지금 기소해가지고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안이 추가되지 않은 특검에 대한 요구이 가능할까요? 그럼 지금 이미 이 사안을 한정시킨다면 이미 지금 이제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안을 확장시켜서 한다는 그 거지. 누구야 박근계 의원 말에 하면은 네. 그게 무슨 신강경파라고 하는데 말하면 금방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만 그 가지고서 특검은 네.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 지금 대화로 원본 유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뭐 그걸 한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번에 그 국정조사 부분만 보면은 아까 2차 청문회가 상당히 분수령이 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울리는 지적인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는 1차 청문회 때 그 적인 선서 거부한 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면서 이번 그 국정조사 청문회의 어떤 본질을 국민들한테 정부 여당의 실상을 보여줬다. 느끼게 해줬다. 정인 선수 공부를 사실상 저걸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런데 이 선수 거부를 함에 따라서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지. 그 말은 뭐 틀리도 뭐 거짓말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 청문회 자체가 이게 뭐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왔지만 정치적 효다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걸 좀 던지게끔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건현희 수사과장한테 격려차 전화했다는 김용판 그 시경 그 서울경제성장 이야기가 압력이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좀 극대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저는 그 민주당이 127석이나 가졌고 야권 전체로 하면 140석에 가까운 적지 않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원내 정치 세력이 해야 될 일과 전문적인 장외 투쟁 세력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 전체의 야권 세력이 대부분 이 촉불이라든지 장외 이런 부분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장외 촉불 투쟁이나 이런 부분도 역대 대선 이후에 있었던 불복적인 인정할 수 없다. 패배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노무현 탄핵으로 넘어갔던 부분, 지금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 세력이죠. 그것도 결국 대선 불복이었고, 2008년에 쇠고기를 가지고 결국은 광장을 뒤덮은 부분도 결국은 대선 불복이 포함되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촉발된 그 팩트는 다른 부분이지만 각기 결국은 야권 지지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내재된 불복 심리가 나타났고 그 부분에서 강경 파티를 주장하는 주장들이 점점 먹혀 들어갔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원내 세력인 민주당이 지금 촛불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기대했을 때는 저는 가면 갈수록 야당의 실패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국정원의 제도적인
지금 뭐 민주당 집권 뭐뿐만 아니라 그 이전 그리고 지금까지 국정원의 일상적인 정치 개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자기 통제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의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대선 불복에 대한 심의에 뭉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지난 대선에 제가 뭐 대선 때 여러 차례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를 지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했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인 정운창, 김대중, 박세희 안철수 지지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김현철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후보를 결국은 지지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원성의 마음의 행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박근혜를 위해서 국정원이 나서서 댓글 작업을 하고 정치 공작을 대선 공작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국민들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특검으로 가봤자 역대 특검이 아니라 특검이라면 결국은 부정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구실이지. 역대 특검에 가서 뭐가 밝혀진 게 있습니까? BBK 특검에 가서 BBK가 밝혀졌습니까? 삼성 비자금의 김용철 폭로가 있은 뒤에 그게 밝혀졌습니까? 결국 특검으로 가서 밝혀진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타이밍을 상실하기 전에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 제가 추가적인 문제를 기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선 불복은 지금 대선 자체에 대한 선거 과정에 대한 지금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하고 현재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상대 세력에 대한 그 적대적인 대립 관계 그걸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노면의 탄핵 문제라든가 이전에 MB 문제로 대선 과정 자체에 대한 불복보다는 상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인 대립 관계에서 보는 그런 이제 대선은 끝났는데 대선 이후에 내가 지지하는 않는 내가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당선되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데 그거는 포용 능력은 뭐 대통령이 전에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개혁에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면은 검찰 기소 내용도 새누리당의 청문위원들은 좀 부당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은 쪽 같아요. 종합하면 결국은 국정원 잘못이 없다는 것인데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제 머리를 맞대고 국정원 개혁하자고 하는데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지금 그 보수 세력 내부에 있어서는 최동호 검찰총장까지 사퇴해야 된다고. 그런 국정원 개혁이 아니고 검찰 개혁 되겠네요. 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보수 세력 내부에는 문제 있고 청와대도 또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상으로 불만이 있죠. 그래서 그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 국정원 개혁에 바라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다른 시선들이 있고 또 검찰을 오히려 더 규탄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야권이 진정으로 이제 끝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정원 개혁을 원한다면 야권이 국정원 개혁으로 방향의 문구를 선도적으로 쳐야 이 전체적인 그림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정원 개혁 문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번 청문회 이제 지켜보면 과연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 이거는 뭐 근본적인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박 대통령이 이제 국정원 개혁 한 차례 언급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번에 청문회 나타난 거 보면은 국정원은 뭐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거 없고 다 정당한 활동의 그 일환밖에는 문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뭐 개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흔히 얘기하는 뭐 셀프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성격일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특별히 국정원이 지금껏 정치 개입이나 대선 개혁에서 문제가 되는 활동이 없었다. 이러한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우리가 그 요구하는 개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런 거로 비교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고 결국은 어떤 누군가 내가 아무식의 미국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만약에 국정원 개혁이 이제 제대로 논의가 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얘기한 식으로 국정원한테 개혁을 맡기는 식이 돼서는 안 되고 최소한 이제 국회에서 또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라든가 이런 거를 구성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을 외부로부터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 이런 것이 현실적이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놔둔다고 했을 때는 저는 국정원 개혁은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건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좀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국정원 계획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권이 국정원을 갖다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노무현 정권 때도 초기에는 국정원의 그 아이오들을 출입도 금지시키면서 개혁하는 듯 했지만 임기 중간을 거치면서 결국은 다 활용하고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 권력이 국정원을 활용해서 항상 이득을 보고자 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국정원 개혁을 되려고 한다면 야권의 국정원 개혁을 바라는 내부의 목표가 민주당 같은 원내 세력과 또 장외 세력이 일치해야 된다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시청 앞에서 그 집회를 주도하는 장외 세력 같은 경우에 보면 야권이 여태까지 국정원 개혁을 하는 것은 국정원이 정치에 대한 개입을 하고 대본 기능만 집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적어도 그랬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국정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통일부로 집어넣어서 뭐 통일정보원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정원 통일은 대북과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북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기관인데 그 밑으로 국정원이 들어가서 대북 기능이 강화될 거냐. 그러니까 야권 내부에서 국정원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문제되어 있고요. 뭐 국정원 개혁은 결국은 셀프 개혁이라서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라고 만들어져서 가는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는 저 동의합니다. 네, 두 분도 한번 해주세요. 그 남재준 원장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교안보 쪽에 지금 안보실장 김장수 그 수석인데 오히려- 황장우 소장입니다. 네. 그래서 좀 헷갈리게 봐요. 남재준 원장이 상당히 센 것 같은데 그래서 국정원 차원에서 어떤 이 국민들이 바라는 자기 변화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국정원 전국이랄까 이 부분들의 어떤 출구 전략 마무리 부분들은 어떤 형태든지 어쨌든 국정원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은 금방 이야기한 대로 몇몇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아서 어떤 컨센서스를 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새누리당에서도 보면은 크게 봤을 때는 이 여야가 국정 개혁에 대해서 방향성은 거의 다 뭐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출구 전략으로서 국정 개혁은 국정원 자체의 어떤 그 모습은 성과적이지 않겠지만 어떤 이 아까 말한 어떤 청와대와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원의 그 기본적인 그 틀과 내용은 이렇게 그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그것이 이 출구 전략으로 유효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회의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청와대에서 과감하게 그 야당을 갖다가 어찌 말하면은 뭐 어떤 측면에서는 지원까지 해주는 김한길 대표 체제를 라는 정도까지 나와야만이 이 민주당에서도 힘을 가지고서 이 출구 전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특검이라는 부분들이 금방 우리 한 소장이 그동안 특검해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해야지만 거꾸로 한번 보세요. 어떤 서로 간의 갈등과 이슈가 극대화됐을 때 이후에 보면 특검으로서 사실 또 정리된 특검이 출구 전략의 가장 이렇게 효율성 있는 출구 전략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뭐 그걸 가장 강력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특검이 그 이슈에 대해서 그 현안에 대해서 뭔가 정리해주고 가는 차원도 충분히 우리 역사에 기능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특검이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여당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할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이래 봅니다. 네, 특검의 아까 말씀하셨던 현실화 가능성 지금 이제 기소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언제 이 특검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이 광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난번 토론에서 저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지금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3군데 있어서
광장 투쟁을 지금 지지하고 또 실제 광장에 나가는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오버랩돼 있고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광장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는 유권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토하는 세력들은 광장에 나가서 투쟁을 하거나 지지를 하지만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좀 소극적인 박근혜 대통령 비토층은 아직 관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촛불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밀도도 떨어지는 상황이 여전한 상황에서 특검도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 과정에서 이 광장 투쟁까지도 탄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야권의 딜레마 같아요. 그리고 보수 진영은 워낙 촛불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5년 전에 그 광우병 파동 때 실제 그런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금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기 때문에 보수층은 촛불에 대해서는 이제 큰 반감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야권에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아까 정당 지지율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조사에서 57.1%, 그러니까 저희 조사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최근 들어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하고 또 그 소모적인 논쟁과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자제하고 그러면서 지지율을 보공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조사라고요? 어제 조사에서 이제 어제 조사? 57.1%, 그저께도 57.2%, 이제 조금씩 하강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취임 180일 기준에서 여러 언론사에서 또 지지율이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하락세는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 보다 보니까 지금 개성공단 재개 관련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그러니까 되는 지난주 후반부터 주 초까지는 개성공단 합의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2차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과도한 또 황운하 대표까지 나서서 유감 표명을 했던 사안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좀 빠져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후반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이 지금 탄력을 받을 수 없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흔들려야 이 유권자들도 이 국정원 사태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여야 지금 정쟁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제 주시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혹은 청와대도 이제 우려스러운 입장을 가질 텐데 지금은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청와대 스스로 별로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지나면서도 그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보나마나 또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날 거거든요. 지지율이 과거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 이게 공중파를 통해서 또 주요 지면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시점상으로 좀 하락할 그 시점에 있던 지지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야권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아까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는다. 아까 그 조사에서 남재준 그 퇴임하고 박 대통령 사과를 같이 묶어서 했는데 만약에 네. 분리해서 조사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리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이제 대강 이제 국정조사라는 국회 절차는 끝났는데 향후에 국가적인 전체의 이 국익을 위해서 또 정치 세력들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가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민주당 이 각 차원에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박 대통령의 결단이 좀 동뼈없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이 전국의 어떤 갈등, 국정조사 끝났으면도 오히려 더 격화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그 전국을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박 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정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좀그 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단안이 나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아까처럼 지금 이 진상규명 문제는 결국 아까 김능구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그 특검이 사실은 좀 이제 출구 전략의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여야가 형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한 종결은 특검에 맡기자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결국은 그렇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여당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 특검으로 가고 그리고 국정원 개혁의 문제는 박 대통령의 결심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건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맡기고 하는 대략 그 정도 선에서 지금의 어떤 그 국정원 논란을 좀 매듭을 짓는 축구 전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그 야권이 지금 그 안에 민주당이라는 장외 세력과 또 장외 세력 두 가지가 혼재돼서 전체적으로 좀 야권이라고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간의 그 의견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으로 가자면 박근혜 사과와 남재준 사태를 민주당이 적고 이 진상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사과하고 사퇴하죠.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하자면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그러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현 시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하면서 영수회담으로 특검을 타결 짓는다 그러면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제 이 사과 사태에다가 최근에 또 묘한 게 하나 올라갔어요. 저는 야권이 이 부정을 한다면 뜯어야 된다고 봅니다. NLL 대화로 폐기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 고발을 지하해라라고 하는 게 협상 조건에 있다라고 지금 확인 안 된 이야기지만은 신문에 조선일보에도 보도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물 및 거래로 지금 원내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NLL 대화로 폐기 고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하해라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약간 자멸하는 거고요. 여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풀이로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된 부분을 최종적으로 매듭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서 특검이라면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 조건으로서는 이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사과와 사퇴한다는 부분을 야권이 먼저 장외 세력과는 서로 간에 이 주장을 분리시켜서 그런 이후에로 미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뭐 제가 보기에 고발 뭐 취한다고 조사 안 할 계산을 하는 것 같은 경우 보도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미 국정조사는 일단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새 주체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가. 예, 그 저는 어쨌든 세 주체 공이 진상 규명에 뭔가 이렇게 그 접근하고 그걸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의지를 갖다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큰 최현대 사회에서 가지고 뭔가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다. 그게 접근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말아버리고 이러는 건데 이번에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그 다음에 어쨌든 그걸 듣기 위해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어떤 정상회담의 대화로 유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NLL 포기 부분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어떤 이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뭐 각 당의 어떤 서로 의견의 일치가 예를 들면 그 방향으로 모아졌을 때 국민들이 좀 더 이 정치권을 신뢰하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서로 경주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하는 그리고 이 새누리당에서 어떤 뭐 대선 불복이다 예를 들면은 마치 진상 규명을 갖다가 이거는 회피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대선 불복 투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부 여당에서 걷어들여야 된다. 이거를 지금 시국회의 어디 아까 말하는 그 시청 강장함이 있는 부분들이 그 시국회의 부분들 공식 부분들은 그쪽 어디에서도 대선 불복이라는 말은 없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어떤 하는 것도 6개월이 지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상규명으로 모아져야지 그 부분들을 대선 불복 투쟁이다 이렇게 보면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각 정치 세력들이 이 뜻을 모아줘야 국민들이 이 신뢰를 보이고 또 이 다음의 과제를 갈 수 있지 않나.
진상규명이 역시 핵심 과제다. 네. 예. 지금 남북 관계가 여전히 경색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평가 중에서 그래도 북한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한 평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정원의 거는 기대라든지 역할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본연의 역할을 해주기를 이제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도 이제 그걸 지지하고 기대하는 또 보수 유권자들을 믿고 이제 지금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다만 이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비춰졌던 국선 변호인의 역할 같은 이미지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 내에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과도한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보수 진영 내부에도 있기 때문에 선을 그을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그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야권과 같이 공조해서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입장을 이제 달리 하면서 지지할 부분은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봤을 때는 국정원의 역할은 지금 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제 비춰진 새누리당의 좀 과도한 국정원을 감싸주는 듯한 그런 입장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보수 유권자들 좀 우려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특검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 근데 현실적인 여러 이제 난제들 때문에 과연 그 출구 전략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특검이 국민들의 이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출구 전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 6개월 되는 시점에서는 50%대 후반 60% 전후한 것이 지지가 좀 괜찮은 편이죠. 여러 가지 조사에서 부문별 평가를 보면은 매체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서민 경제, 서민 생활의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고 북한 문제하고 이제 외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대외적인 좋은 평가가 대내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뭐 그것도 있긴 하지만은 서민 경제, 서민 생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지고 국민들이 최근에 와서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으로 바로 돌리지 않는 그런 경향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경제에 대한 문제, 책임의 소재를. 하여튼 더불어서 박근혜 정부 6개월 지금 들어오는 시점에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